안녕하세요. 별사탕의 심리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형격제 개념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통상적으로 이제 대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말과 행동이 나한테 좋지 않게 느껴지면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상상을 하죠. 이 상황을 마음속에서 다시 재현을 시켜요. 그 사람이 역시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이제 본인 혹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자신한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했던 그 타인 A와 그 말을 들었던 그 행동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자기 자신 B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워낙 실제와 닮아서 이 상황은 실제 상황, 이거는 이제 기억, 생각 혹은 상상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했을 때 이거는 겪은 일을 마음속에서 복제를 해서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제된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요. 달리 말하면 짝퉁, 가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과 관련해서 감정 반응이 일어나요. 감명 깊은 영화나 노래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죠. 감정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감각 반응도 일어나죠. 뭐 따뜻하고 춥고 차갑고 뜨겁고 감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운동 반응도 일어나요. 흔들리거나 그랬을 때 중심을 잡으려고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죠. 다 비슷한 얘기지만 신경 반응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일어나죠. 근데 이게 실제 경험에서 뭐 진짜 감정을 느끼고 진짜 감각, 운동 반응, 신경 반응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상 경험에서도 감정 반응, 감각 반응, 운동 반응, 신경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또한 진짜가 돼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감명 깊은 영화 아니면 노래 뭐 그런 걸 공연을 접했을 때 그 영화 속의 이야기들은 가짜예요. 아무리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건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에서는 진짜 감정 반응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여행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는 아직 여행지에 가지도 않았지만 미리부터 설레죠. 실제 경험이 아니지만 실제 그 여행지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 반응은 감정 반응은 모두 진짜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뇌가 멍청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가상 경험도 진짜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군가가 칼을 쓰다가 베었어요.
본인이 직접 베이는 경험이 없더라도 아, 칼 잘못 쓰면 베이는구나. 남이 칼에 베여서 피가 흥건하게 나오는 걸 보고 으 하는 신경 반응, 감각 반응, 감정 반응 등이 진짜로 자기 몸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그냥 누군가가 칼에 베여서 피가 나도 그냥 무덤덤해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아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본인의 경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죠. 예전에 안 좋은 경험을 하고서 또 칼을 쓰는데 야 너 예전에 사과 잘못 깎다가 손 베었잖아. 조심해야지. 그러면 응? 그때 느낌이 어땠더라? 이미 실제 경험은 지나간 지 오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내고 생각해낼 수 있으면 이 기억은 달리 말하면 이제 회상이라고도 하죠. 그걸 회상해낼 수 있으면 과거 경험이지만 지금 현재 다시 진짜로 느끼면서 맞아. 이 칼이 엄청 날카롭더라고. 오, 날이 너무 세워져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후에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는 거, 물을 이용하는 거, 무엇이 됐든 간에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지형을 다닐 때 우리가 그 지형이 위험하다라는 걸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가상 경험이라도 진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심리기전, 생리기전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되게 좀 역기능적으로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 실제 상황에 이 겪은 일이 물리적 시간으로는 5분이었다면 누군가의 안 좋은 말과 행동을 겪었던 게 실제로는 5분이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혼자서 이 일을 다시 회상할 때 한 번 하고 그치지가 않죠, 보통은. 특히 나에게 컴플렉스가 되는 말을 했다면 너 키가 왜 이렇게 작니? 라는 말. 오, 너 그 옷이 맞아? 뭐 이런 얘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다며? 뭐 이런 얘기. 아직도 그냥 취업 준비하고 다녀? 이런 얘기. 심정을 후벼 파는 멘트야 많죠. 그게 농담의 형태로든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든 대놓고 아예 비난을 하는 것이든 누군가의 안 좋은 말과 행동을 겪었을 때 그게 자신의 가뜩이나 본인 스스로도 콤플렉스라고 생각을 했던 말이라면 더더군다나 무한 반복 재생돼요, 마음속에서. 근데 이건 분명히 복제된 이미지고 짝퉁이라고요. 실제로 겪었던 일을 그냥 마음속에서 회상하는 거지만 가짜지만 이거를 회상할 때 느끼는 감정, 감각은 운동 반응이나 신경 반응은 모두 진짜가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이건 누구나 알만한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 경험에서 느낀 이 스트레스를 무게로 환산했을 때 이게 만약에 맥시멈이 10kg라면 실제로는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0에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 내가 여기서 겪은 일이 만약에 7에서 8kg에 해당이 된다면 그 7, 8kg 되는 스트레스를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점점점 한번 생각할 때마다 7, 8kg가 또 더해지죠. 실제로 겪은 일 플러스 또 7, 8kg
또 8kg, 7kg, 7kg, 8kg. 만약에 한 100번쯤 생각을 했다. 그럼 여기서는 거의 7에서 800kg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복제해서 마음속에서 복제돼서 이게 아무리 가짜라도 우리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자꾸만 마음속에서 생각을 할 때마다 진짜 감정을 계속 느끼다 보니까 진짜 감정의 무게는 계속 더해지죠. 그래서 실제로 겪은 일은 7, 8kg 정도지만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될 때마다 계속 더해지면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져요. 왜냐면 뒤에 공이 한두 개가 더 붙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 경험 뒤에 붙어버린 이 공 한두 개는 공교롭게도 본인 마음에서 붙은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붙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공 두 개 붙은 것도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의 무게는 세월이 갈수록 더해지죠.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덜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우린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다양한 방법들을 쓰죠. 그냥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바람 쐬러 갔다 온다 그러고 가벼운 산책 정도로는 어림없다 싶으면 아예 여행을 가버리려고 하죠. 이 사람을 직장에서 늘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혹은 학교든 어디든 집에서도 늘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일 수 있으니까. 그럼 보통 이 인간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봤자 자기 마음속에 복제된 이미지는 늘 살아 숨쉬거든요. 지구상 어디에 있든 알게 모르게 이거를 생각을 할 때마다 일부러 생각을 안 해도 불현듯 생각이 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계속 무게는 더해지죠. 그래서 괴로움은 나날이 심해져 가요. 여기까지야 소행격체 개념이 없이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공에 한두 개가 붙어버린 이 700에서 800kg의 이 스트레스의 무게는 피해자의 스트레스에 해당이 돼요. 피해자 본인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해자, 나한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자, 가짜 경험이지만 반응은 진짜로 일어난다라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안 좋은 말과 행동을 내가 경험한 것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서 실제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그냥 사실 5분까지도 안 가죠. 보통 이거는 5초도 안 걸려요. 안 좋은 멘트 한 번 던지는데 1초도 안 걸리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러고 말았어요. 반복될 수도 있죠. 직장 상사면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마음속에서는 실제 경험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실제 A의 짝퉁이에요. 짝퉁. 그리고 B도 실제 본인,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짝퉁이에요. 진짜 A랑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인격체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 A-는 실제 A 가해자의 대역이 되는 셈이고요. 이 B-도 그 당시에 안 좋은 말을 들었던 자기 자신의 대역이에요. 짝퉁인 거죠. 짝퉁 A, 짝퉁 본인이에요. 그러면 이 A-는 그리고 이 B-는 뭐 하는 애들인가? 일단 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억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대역이라는 사실이 일단 중요하고요. 근데 이 대역을 누가 맡고 있냐? 여기서 A-가 됐든 B-가 됐든 또 누구가 됐든 간에 이건 다 본인의 자아들이에요. 본인의 자아들. 자기 마음속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자아들이 있는데 그 자아들 중에 일부가 가해자 역할을 하고 또 그 나머지 또 일부가 본인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속의 자아들이니 가해자 대역이니 이렇게 생각을 못하죠. 그냥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맞아요. 왜냐면 짝퉁은 진품 못지않게 정교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복제될 때는 너무나 똑같아서 우리는 무조건 낚이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로는 그 실제 인물들의 대역이라는 사실, 이들의 정체는 본인의 자아들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아들 중에 누가 A- 역할을 맡고 누가 B- 역할을 맡게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가해자 역할을 하는 자아는 본인의 억압된 측면 혹은 억압된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압되기로 치면은 사실 B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B 역시 좀 다른 형태로 억압이 돼요. 소외된 형태랄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쳐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그치지 않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지 그거 좋다고 막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자동차의 와이퍼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그리고 앞에 먼지가 쌓이거나 그러면 그거를 밀어내요. 닦아내거나 제거하거나 씻어내는 역할을 안 해요. 물론 워셔액을 쏘아가지고 씻어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밀어내는 게 와이퍼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와이퍼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생각을 통해서 주의를 다른 데 돌리는 형태로 불편하고 불쾌한 기억들은 빨리 밀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기억이든 피해를 당한 기억이든 싹 다 밀어내려고 해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억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는 거죠.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든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든 빨리 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잊는 거, 참기에 해당하는 억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잊기예요. 실제로 잊혀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눈앞에서만 어른거리지 않게 만들죠.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자아들이 있는데 수뇌부에 해당하는 자아들이 있고요. 마치 우리 자신을 국가라고 묘사를 할 때 그 국가의 정부에 해당하는 수뇌부에 해당하는 메인 캐릭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격 어쩌고 얘기할 때 그 성격을 구성하는 자아들이
수뇌부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이고요. 그 외에도 꽤 중요한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캐릭터들도 있고, 그 외 일상생활을 그냥 영위할 때 이 또한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뭐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자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치 감옥처럼 표시한 우리 마음의 그늘, 우리 마음의 음지 같은 우리 마음에 억압된 측면인데, 여기에 갇혀있는,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갇히진 않아요. 억압될 뿐이고 자꾸 밀어내지고 수뇌부에 해당하는 자아들이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자아들이나 이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뿐이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우리 마음속을 활보하고 다녀요. 이건 그냥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마치 우리 마음의 할렘가 같은, 할렘가에 사는 사람이 뉴욕 거리에 나올 수 있죠. 워싱턴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마음속에 재현을 할 때 여기 있던 친구들이 주로 대역을 맡아요. 여기에는 억압된, 소외된 혹은 잊혀진 측면들인데, 잊혀진 측면 중에 하나 혹은 억압된 측면 중에 하나가 나와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등장했던 실제 인물들의 대역을 맡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냥 나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아들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건 생각의 형태, 감정의 형태, 혹은 감각, 말과 행동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을 의인화해서 자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메인 캐릭터들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자아들보다 이들은 뭐 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주로 거론되는 자아들이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뭐 이러저러한 가치관이 있고 이러저러한 신념이 있고 나는 주로 이럴 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해요 라고 할 때, 수뇌부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자아들은 본인도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얘네들도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기억하고 있는. 하지만 대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아들은 안 좋은 기억, 경험이죠. 불쾌한 감정,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얘네들의 액면 그대로 해상이 됐을 때 우린 가차없이 잊어버리려고 해요. 또 안 좋은 일 또 생각하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등장을 해버리면 우리 의식 속에서 금방 퇴출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이 나더라도 금방 퇴출당하지 않기 위한 술수를 써요. 그게 바로 대역. 실제 인물들의 대역을 맡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쩔쩔매거든요. 물론 쩔쩔매는 와중에 또 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털어버리려고 애는 쓰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나오면은, 이건 뭐 언제적 건데 아직도 생각을 해? 이러면서 잊어버리기가, 한번 잊혀졌던 애들은 다시 잊어버리려고 시도를 할 때 좀 더 잘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거, 속된 말로 씨빙, 최근에 겪었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는 이 실제 인물들의 모습을 하고 나왔을 때 최근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게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지인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왔을 때 쉽사리 퇴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네들의 실체는 억압된 자들이 해당이 돼요.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소외되고 잊혀지고 억압된 애들 중에는 이제 이건 이미 뭐 많이 알려져서 상처 입은 내면 아이, 과거 어렸을 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었던 어린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 그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자신의 모습을 대역을 해요. 왜 굳이 그렇게 하냐? 그냥 뭐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해도 되지 않냐? 얘는 한번 상처받았던 애라 그 상처받을 때의 그 처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맥락은 달라도 주로 상처 하면은 이제 얘가 소환을 당하죠. 얘가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 아닌데,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최근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하고서는 아주 실감나게 피해자 대역을 해요. 그래서 비록 가짜지만 너무나 리얼하게 감정 반응, 감각 반응, 운동 반응, 신경 반응 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했던 A의 역할을 하는 이 억압된 자아 중에 하나가 더 나를 세워서 뉘앙스를 더 무섭게, 더 폭력적으로, 더 가혹하게 해서 그 안 좋은 말과 행동을 재현해내요, 마음속에서. 자신이 기억이나 회상이라는 이름으로 겪었던 일을 마음속에서 재현을 할 때, 그때부터는 실제 인물이 아닌 복제된 짝퉁 A,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본인의 자아가 본인의 또 다른 자아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아 개념을 빼면 이렇게 돼요. 자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절대 이거를 의도해서 그러지는 않아요. 뭐 좋은 일이라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좋은 일이라고 안 좋은 일 겪은 걸 자꾸 생각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또한 처음에 얘기했던 가상 경험이지만 진짜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학습 차원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자꾸 기억을 해내고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또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같은 말이긴 하죠. 분석을 하고 해서 이제 솔루션을 찾아내는 건데,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뭐 좋은 일이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을 자꾸만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을 시켜요. 의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럼 얘네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꾸만 소환이 되는 거예요. 야, 누가 너네들 보고 실제 인물 대역 맡으래? 모르죠. 누군가가 맡으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정신분석을 해보면, 소인격제 개념으로 정신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안 좋은 경험들을, 험한 꼴 경험한 걸 왜 자꾸 반복하는지는 학습 차원에서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분석하고 솔루션을 얻기 위한 거라면, 왜 하필이면 억압된 측면이 나오느냐? 아까 얼핏 얘기는 했어요. 그래야
얘네들이 나와서 그냥 액면 그대로 안 좋은 일, 이미 잊혀졌던, 외면당했던 애들이 액면 그대로 나오면은 다시 금방 퇴출당하기 쉬운데, 최근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등장인물 역할을 맡게 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쩔쩔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습 차원에서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굳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우리는 진지하게 여기에 주의를 빼앗겨서 또 진지하게 연구하고 솔루션을 강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또한 생존 차원에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제 툭하면 나한테 비아냥거리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치면 좋을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맞받아치면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까불지 못하겠지, 나한테 만만하게 굴지 못하겠지, 뭐 이렇게 맷돌을 굴려가면서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해서 얻어낸 답이 또 다른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다 자아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아. 어떤 애들은 뭐 억압된 애들, 어떤 애들은 이제 메인 캐릭터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우리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불러요. 자아들의 세계를 주로 마음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게 다 마음인 건 아니에요. 거의 근사치에 해당이 되는데 자아들의 세계는 우리의 정서의 세계라고 부르는 게 더 이제 맞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의 정서에 해당하는, 정서는 복잡한 심리작용을 정서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생각과 느낌이 혼합된 형태를 정서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런 자아들이 마음속에서 북적북적거리는 거, 그런 북적거리는 자아들의 세계가 곧 마음에 해당이 되고요. 정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이 일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얻어낸 나름의 솔루션이 오히려 또 다른 전쟁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아들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자아들의 노예로 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들의 노예로 자기 자신이 지내게 되면 이 자아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나 감정, 말이나 행동, 감각의 형태로 올라오는데 주로 이제 제일 강력한 게 생각이죠. 감정으로도 올라오고요. 예를 들어서 야, 걔 앞으로 오면 인사도 하지 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이 중에 어떤 애가 메인 캐릭터일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관장하는 애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마음의 할렘가에서 지내고 있는 애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들 중에 하나가 야 이제 걔랑은 인사도 하지 마. 눈도 마주치지 마. 말 걸면 쌩까 그냥. 그렇게 생각의 형태로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면 그러게 쟤랑은 아예 섞이질 않는 게 상책이야. 그 역시 자아의 목소리인데 그게 본인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아가 주장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던 애를 또 만날 때 이제 눈길을 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죠. 야, 넌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참 가정교육이 참 안 돼 있다. 또 안 좋은 말을 들어. 안 좋은 말 안 들으려고 했던 시도인데 그 시도가 또
다른 안 좋은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럼 또 가정교육이 안 돼 있대, 가정교육이 안 돼 있대, 가정교육이 안 돼 있대. 또 막 자다가 이불킥하면서 또 생각을 하죠. 자아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한은 끊임없어요. 영원히 이 악순환은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록 그 생각들은 아무리 가짜라도 진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린 늘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이론적으로는 뭐 나와 있죠. 자아들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야죠. 자아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해야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자아들은 생각의 형태로, 감정의 형태로, 그리고 이런 걸 거쳐서 말과 행동의 형태로 드러나는 측면을 얘기를 해요. 그러한 심리 현상 혹은 심리 작용, 말과 행동으로 나오면은 심리 작용, 내면에서 그냥 북적북적거리면 심리 현상 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지금 자아라고 얘기하고, 자아가 뭔가를 마음속에서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그거를 생각의 형태로 경험을 해요. 아, 자아들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싶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 필연적인 거예요. 흔히 뭐 명상을 하면서 뭐 무념무화 상태에 있다. 무념무화를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의도적으로 무념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의도 자체가 생각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아들은, 이 자아들의 세계는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피해자 대역하고 있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목소리가 크면은 우울해지겠죠. 아파 죽겠어. 막 이러면서. 가해자 역할을 하는 애가 목소리를 키우면 하면서 막 아주 험악해지겠죠. 마음속이. 결국 다 자기 자신인데 본인이 마음속에서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실제 인물이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마음속에서 재현을 할 때는 자신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서 복잡한 심리 현상을 겪게 돼요. 우리 마음속의 폭력성은 타인의 모습을 빌어서 발휘가 돼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투사라고 불러요. 본인이 마음속에서 더 나를 세워서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해놓고서는 실제 인물을 만났을 때 네가 그랬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이가 없죠. 속된 말로 완전 벙찌죠. 네가 그랬잖아 할 때는 네가 800kg짜리 똥을 쌌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인물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10,000번 양보해서 아무리 많이 쌌어도 10kg 맥시멈.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싼 똥은 7kg, 8kg밖에 안 돼. 물론 그것도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막 원망을 할 때, 나중에 막 또 대판 싸우면서 막 뭐라고 할 때는 이만큼 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만큼 싼 건 누구냐면 본인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그런 거예요. 정확히는 자기 마음속에 자아가 그런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지속하지 않고 싶다면, 이 악순환을 멈추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자아들이 생각의 형태로든 감정의 형태로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애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걔를 말을 못하게 목을 조를 수도 없고요.
또 과격하게 얘기해서 걔 목을 딸 수도 없어요. 걔를 벙어리로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린 자꾸 내면의 자아들이 벙어리가 되게 만들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은 내면의 자아들에게 자아들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아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해서 자아들의 주인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자아들을 정중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의 형태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아들을 떠올리면서 얘들아 목소리 좀 낮춰줘. 속 시끄러워. 우리말에 속 시끄럽다라는 표현이 있죠.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내면의 자아들이 북적북적 소란스럽게 떠들어댈 때 얘들아 목소리 좀 낮춰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 자아들한테 쩔쩔 매듯이 그렇게 공손하게, 그것도 주인이라고 해놓고선 왜 공손하게 정중하게 해야 되느냐? 독재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들의 주인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을 해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노예 생활 청산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지 마음의 독재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폭군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구성원들에게 정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자아들이 설령 마음속에서 똥을 싸고 있어도 그 똥을 차분하게 가서 묵묵하게 치워줄 줄 아는 그게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게 노예 생활이랑 뭐가 달라요? 노예는 자신의 주관도 없고 뭐도 없이 이 중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 그게 노예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 정중하게 대하는 게 얼핏 보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중하게 대하되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어떤 놈이 목소리를 너무 높이면 야 목소리 좀 낮춰줘. 야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말이 안 들리잖아. 다른 생각이 안 들잖아. 난 좀 다른 애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서 선택을 하고 싶어.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는 선택하는 자가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가 되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들에게는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요. 그래서 자아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 때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소리만 좀 낮춰달라고, 닥쳐! 이게 아니라 소리 좀 낮춰줘.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얘기들이 하나도 안 들린다. 소리 좀 낮춰줘. 그렇게 정중하게 대하고 자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차분하게 선택을 할 줄 아는 거. 그게 자아들의 세계를 그대로 존중하되 더 이상 자아들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 그냥 생각의 형태로 해주는 것 뿐이지만 이건 반드시 실제 경험을 해야 이게 의외로 먹히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겪었어도 뭐 생존 차원에서든 뭐 학습 차원에서든 몇 번 반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내 마음속 자아들의 대역이고 실제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영락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했는 걸 그냥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착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복 재생하면서 본인 자신이 자신에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자신이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재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 개념을 분명히 알면 굳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그냥 딱 한 번의 생각만으로 아 알았어 네가 한 말은 접수했어 굳이 뭐 막 100번 1000번 반복 안 해도 알겠어 다른 애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억압된 측면들이 가해자 대역을 하고 피해자 대역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속 시끄러울 때 정중한 태도로 공손하게 목소리 좀 낮춰줘. 그게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충분히 고시고 보시고요. 다음번에 내면의 억압된 측면들, 소외된 측면들, 혹은 잊혀진 측면들에 해당하는 자아가 굳이 가해자 역할을 하고 피해자 역할을 하는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별사탕의 심리전, 마음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